오늘은 VA와 관련한 간단하지만 중요한 팁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끔 간과하고 넘어가면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품질이 중요한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꼭 참고하셔서 워크플로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페인트 및 아웃페인트를 진행하면서 원본 이미지의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므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테이블 디퓨저는 원본 이미지를 VAE 인코딩하여 데이터 크기가 작은 잠재 이미지로 변환한 상태, 즉 잠재 영역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조작하고 다시 VAE 디코딩하여 현실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이처럼 VAE 인코딩을 통해 잠재 이미지로 변환되었던 이미지가 다시 현실 이미지로 돌아오면 어쩔 수 없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링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워크플로우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로드 이미지를 불러오고 VA 모델을 불러온 뒤 원본을 잠재 이미지로 변환했다가 다시 현실 이미지로 변환해 줍니다. 언뜻 보면 원본과 결과 이미지가 동일해 보이지만 인물의 얼굴 등을 살펴보면 조금 디테일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같은 변환을 2회 추가로 반복해 봅니다. 결과 이미지를 보면 변환이 반복될수록 더욱 퀄리티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이미지 비교 노드를 추가해 봅니다. 원본과 비교하면 확실히 갈수록 품질이 떨어집니다. 세 번의 변환이 이뤄진 마지막 이미지는 디테일링이 추가로 필요할 만큼 얼굴이 뭉개진 모습입니다. 육안으로도 차이가 보이지만 조금 더 확실한 비교를 위해 이미지 인핸스 디퍼런스 노드를 추가해 직접 그 차이를 확인해 봅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변환 횟수가 증가할수록 원본과의 차이가 더욱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확실한 차이를 보기 위해 VA 변환을 1번, 3번, 6번 진행한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제 VA 변환이 이미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으므로 이번에는 인페인트를 진행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 노드를 추가하여 기본 인페인트 워크플로우를 구성해봅니다. 원본 이미지의 일부분을 마스킹하고 해당 부위를 인페인팅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디노이즈 값을 주고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 마스킹 부위의 인페인팅이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확실한 비교를 위해 이미지 인핸스 디퍼런스 노드를 추가해 원본 이미지와 결과 이미지를 비교해봅니다. 인페인팅이 진행된 부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외 영역에도 원본과 최종 이미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인페인팅을 진행하면서 원본 이미지가 VA 변환을 거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차이입니다. 셋 레이턴트 노이즈 마스크를 이용해 인페인트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본 이미지에 VA 변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전반에 걸쳐 원본 이미지의 품질 하락이 동반됩니다. 이미지 인핸스 디퍼런스 노드를 통해 확인해보면 마스킹 영역을 벗어난 전반적인 이미지의 품질 하락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품질 하락을 피하고 정말 원하는 부위만 변화를 주고 싶다면 마스킹 영역만 잘라서 인페인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인페인트를 진행한 최종 이미지에서 마스킹 영역만 다시 크롭하여 원본 이미지에 붙여주는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구성했던 줌인 페인트 워크플로우에서 이미지 리사이즈만 빼고 진행하면 동일한 워크플로우이므로 빠르게 진행해 봅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이미지 인핸스 디퍼런스 노드에서 정확하게 마스킹 영역에만 차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동작 방식은 디테일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페이스 디테일러를 사용하면 얼굴 부분만 크롭한 뒤 디테일링을 진행하고 다시 원본에 붙여주기 때문에 얼굴을 제외한 원본 이미지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페인트에 이어 아웃페인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배경을 확장하기 위해 패드 이미지 4 아웃페인팅 노드를 추가합니다. 베이스 이미지를 연결해주고 좌우로 256픽셀만큼 여백을 생성합니다. 프리뷰 노드를 이용해 원본 이미지의 좌우로 패드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패드와 패드 마스크가 잘 생성되었다면 필 마스크드 에리어 노드를 추가합니다. 패드 이미지와 마스크를 연결한 뒤 워크플로우를 실행해 봅니다. 뉴트럴 상태에서는 패드 영역이 그대로 회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텔리아 또는 나비의 스토크스 방식으로 지정하면 원본 이미지의 경계부를 고려해 알아서 패드 영역의 아웃페인팅을 진행하기 위한 컬러 노이즈를 추가해 줍니다. 이번에는 추가된 컬러 노이즈를 블러 처리하기 위해 블러 마스크드 에리어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미지를 전달하고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 설정값만큼 블러 처리가 진행됩니다. 추후 확장 부위에 인페인팅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당한 블러 값을 입력합니다. 이제 인페인트를 진행하기 위해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 노드를 추가합니다. 인페인팅을 진행할 헤이 샘플러도 추가해줍니다. 경계 부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소프트 인페인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퍼런셜 디퓨전 노드를 추가합니다. 소프트 인페인트가 잘 진행되도록 마스크를 확대 및 블러 처리합니다. 수정된 마스크를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 노드로 입력하고 워크플로우를 실행하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원본과의 경계를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다듬기 위해 조금 더 낮은 디노이즈 값으로 인페인트를 한 번 더 진행합니다. 이제 이미지 비교 노드를 추가한 뒤 원본과 비교해봅니다. 패드 영역이 깔끔하게 인페인트되어 자연스럽게 원본 배경이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VA 인코딩을 거치면서 원본 인물의 품질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아진 이미지 품질을 복원하기 위해 이미지 컴포지트 마스크드 노드를 추가합니다. 데스티네이션에는 확장된 이미지를, 소스에는 패드 영역이 블러 처리된 원본 이미지를 연결하고 반전 마스크를 입력하여 원본 인물을 다시 복원합니다. 이제 원본을 직접 붙여 넣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품질 하락 요인을 제거하여 인물의 품질이 유지됩니다. 이미지 인핸스 디퍼런스 노드를 추가하여 실제로 결과 이미지에서 인물 영역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확장된 이미지를 이번에는 상하 방향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아웃페인팅을 진행한 노드들을 모두 복사하여 아래에 새로 붙여 넣습니다. 로드 이미지 노드를 추가해준 뒤 앞서 생성한 좌우 확장 이미지를 복사하여 로드 이미지 노드에 붙여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위아래로 256픽셀만큼 패드 확장을 한 뒤 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특별히 따로 손을 대지 않아도 간편하게 배경이 잘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VAE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미지 품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미지를 단순 생성할 때는 잠재 노이즈로부터 샘플링을 진행함에 따라 디테일이 추가되고 최종적으로 픽셀 이미지로 변환되므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원본 픽셀 이미지를 인페인트 또는 아웃페인트하는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때는 이런 품질 하락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